주변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어지러우신 분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번 편에서 말씀드릴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반복해서 나타나시는 분들은 한약치료를 겸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어떤 분들은 쓰러질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 기립성 저혈압과 또 하나는 진성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은 초기 기립성 저혈압에 속합니다. 진성 기립성 저혈압은 실제로 자율신경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과 연계되어서 꼭 한약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말씀드릴 것은 초기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말 그대로 기립,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저혈압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저혈압 증상은 우리 몸의 피들은 대부분 중력 영향으로 아래쪽으로 쏠리죠.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야 뇌 쪽에 혈액이 공급이 될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뇌 쪽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런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핑 돌면서 쓰러질 듯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립성 저혈압 자체가 의학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2차적인 쓰러졌을 때 머리가 부딪힌다든지 하는 문제를 예방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런 증상이 반복하시는 분들은 뇌 쪽으로도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빈혈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같은 현상들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사지말단으로 피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혈액순환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본인도 느낄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쪽에 혈액 공급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한의학에서는 혈효 증상이라고 부르는 많은 증상들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이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의 혈효 증상, 즉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증상들을 동반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번 편에서 말씀드릴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반복해서 나타나시는 분들은 한약치료를 겸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성장기인 청소년들과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데요. 성장기인 분들은 내 몸에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혈액 공급이 위쪽으로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 이런 성장기에서 몇 차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혈효 증상, 즉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많기 때문이긴 한데요. 가끔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혹은 따뜻한 목욕 이후에 생기는 증상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횟수에 조금 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의학적인 정의로는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누웠다 일어나서 3분 이내에 검사한 것이 수축기 혈압이 20 이하, 이완기 혈압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텐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증상은 30초에서 1분 이상 지나면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 자체를 검사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고요. 너무 심각하게 재발하시는 분들은 연속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것으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언제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쪼그렸다 앉았다 일어날 때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쪼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겪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더라도 종아리와 대퇴부 사이의 혈류 공급이 안 됐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해요. 많은 분들이 종아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데,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종아리 안쪽에서 판막이 위쪽으로 콱콱 쏘아줘 가지고 혈액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돼서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립성 저혈압인 분들께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종아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아리의 근력을 항상 강화하는 훈련들을 해주셔야 돼요.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혹은 까치발 들기 같은 종아리에 직접 자극을 줘서 근력을 강화하는 것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종아리의 피로를 풀어줘야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발목 펌프 운동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거나, 내가 뭐 콜라병이든 간단한 스틱이라든지 혹은 손으로라도 종아리를 자주 마사지 해주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타킹을 이렇게 신어주는데, 시중에서 나와 있는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압박 스타킹 중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펌핑해서 순환을 도와주는 스타킹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순환되는 스타킹을 꼭 신어서 종아리를 관리해 주시면 기립성 저혈압이 예방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부분을 강화하고 순환을 시켜주시라는 조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염분 부족일 때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 음식을 너무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얘기할 건데요. 혈액순환할 때 염분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물을 드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이거나 혹은 염분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잘 고려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비위기능, 즉 소화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기력저하, 한의학에서는 비위기호증이라고 부르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잘 먹어야 혈액이 만들어지고 그 혈액이 순환이 되어야지 이런 증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아리를 강화하고 순환시켜준다. 두 번째, 염분이 모자라지 않는지는 체크해본다. 세 번째, 소화기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로 인해서 내가 기운이 허약한 건 아닌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는데, 당장에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좀 천천히 일어나 보고요.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뭔가가 증상이 생기려고 하면 다시 앉아줍니다. 그러고 나면 순환이 또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종아리를 한 번씩 주무르고 나서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훨씬 덜해지니까, 일단 당장이 급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은 내 몸의 피가 모자란 혈허증에다가 기운이 돌아가지 못하는 기혈증이 합쳐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어지러우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랑